우리가 탑건 영화에서 그 지도부에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주어 임무 성공.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전 상황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격의 아재 아주고고 김동경입니다. 만약 단시간에 적국 지도부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먼저 이 작전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 효과를 위해 각 군의 전력들이 고려되어야 되겠죠. 공군의 주요 전력들을 예를 들어본다면 핵심 전투기인 스텔스가 빠질 수 없겠죠. 정밀 타격이 가능한 5세대 전투기 F-35A가 나오겠죠. 그리고 대공, 대지, 정밀 타격까지 강점을 보이는 F-15K, 주력 전투기 F-16, 정찰기, 드론까지 모든 전력들이 계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력을 통해 먼저 적의 레이더 미사일 기지 같은 다층적인 방공망을 무력화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표적인 지도부를 타격하는 방법을 구상할 것입니다. 적의 지휘부는 지하 벙커 같은 곳들에 있겠죠. 즉 우리가 얘기하는 지도부, 리더십 제거, 예전에 있었죠. 참수작전, 이런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잠시 여기서 참수작전이란 작전의 한 유형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의 리더십을 제거하는 작전인데 적의 핵심 순회를 사살하는 작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첨단 무기와 미사일로 적의 기습 공격, 즉 선제적인 방공망 제압과 지도부 타격에 대한 분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수작전을 실행하면서 방공망을 타격했던 사례를 분석해 볼 텐데요. 이것이 바로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입니다. 이 자유작전은 충격과 공포, 즉 우리가 얘기했던 참수작전으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죠. 당시 미국과 연합군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WMD, 즉 대량 살상 무기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테러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급기야 미국은 이라크 정권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전략적인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 참수작전이죠. 사담 후세인 정권을 끝내는 것. 둘째, 이라크가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대량 살상 무기 체계를 없애는 것. 그리고 셋째, 민주적이고 안정된 이라크 건설을 목표로 했었죠. 1번 정권 제거, 무기 제거, 그리고 이라크 국민 해방. 이것이 바로 미국이 생각한 이라크 자유작전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서 미군과 연합군은 공중우세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정밀하게 사담 후세인을 비롯한 적의 리더십이죠. 지휘체계, 군사체계를 마비시키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적의 지휘부 및 통신망을 조기에 타격해서 적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펼치기 전에 혼란 상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라크 자유작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19일 오후 9시 30분경 미군은 약 40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이라크에 발사해서 바그다드 주변의 세 곳의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라크에 대한 공중전을 개시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참수작전이 시작됩니다. 이곳 카타르 알 우데이드 에어베이스에서 F-117 라이트호크가 은밀한 작전을 준비를 했는데요. 당시에 미국의 홀로몬 공군기지에 있었던 F-117 12대가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로 배치되었는데요. 제379 공군 원정비행단에 합류해 있었습니다. 자, 잠시 F-117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라크 자유작전의 선두의 공격을 맡은 F-117A 스텔스 파이터, 어떤 전투기인지 보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극비리에 개발됐죠. 이후 전용 기지에서 밤에만 비행하면서 무려 11년 동안 대중에게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항공기이고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스텔스 항공기입니다. 미국은 1988년 11월 10일에야 F-117A의 존재에 대해서 공식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이 무장을 살펴보면 F-117은 2개의 폭탄창을 가지고 있었죠.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무기를 설치하거나 공중으로 직접 투하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각 폭탄찬의 길이는 4.7m이고 여기에 폭탄을 걸 수 있는 수납식 레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 2,300kg 정도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었죠. 어떤 폭탄들이 탑재되었을까요? 대표적으로 페이브웨이 계열이 포함되었습니다. GBU-10, GBU-12 그리고 F-117 전용으로 만들어진 GBU-27이 있었죠. 특히 전쟁 후반기에는 이 GBU-27을 업그레이드 하는데요. 이 GBU-27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GBU-27은 무게는 약 900kg 정도로 되는 폭탄인데 기존 레이저 유도에 GPS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구름 낀 날이나 악천 후에도 좌표만 있으면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가 이전에 LJ담이라고 하죠. 레이저로 유도되는 무장들은 구름이 있으면 사용하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확도가 대단했죠. 그래서 구름이 없을 때 LJ담처럼 레이저로 타격할 수 있고 만약에 목표물이 구름으로 차폐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는 GPS 좌표로 J담처럼 쏠 수 있는 무장이 됐습니다. 또 F-117은 J담도 물론 쓸 수 있었죠. 그리고 WCMD도 사용했는데 이라크 자유작전에선 CBU-105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또한 GBU-39 SDB 아주 적은 크지 않은 작은 정밀 유독 포탄인데 비행 중에 날개가 펼침으로써 좀 더 날아갈 수 있고 크기가 작아서 많은 수량을 탑재할 수 있는 무장도 있었죠. 이 GBU-39 SDB는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컬래트럴 데미지라고 하죠. 많은 큰 폭탄을 때렸을 때 2,000파운드 이상이면 주변에 민간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구경에 핵심부만 때릴 수 있는 그런 정밀 유도 무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F-117A가 배치된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라크 자유작전 공군 조종사들은 전투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정 무렵까지 F-117 2대가 준비를 마치고 새벽 3시 무렵 F-117 편대가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를 떠납니다. 활주로를 바로 이륙하면서 통신이 종료되고 탐지 기능 신호들을 최소화합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신호 장치를 다 꺼버립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낮에서 오후, 저녁이 되면서 비가 내리거나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 상황이 가끔 생깁니다. 이날의 작전에도 당시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 조종사들은 이 페르시아만을 건너갈 때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갔을 겁니다. 이런 기상들을 피해 가다 보면 연료도 부족하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연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공중급유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공중급유기와의 랑데뷰를 해서 랑데뷰 포인트로 직진합니다. 근데 이때 타임 오버 타겟, 우리 목표물에 대한 공격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조종사는 급유기 조종사에게 이 시간까지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라크 북쪽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쪽이 이라크, 남쪽은 미국의 동맹이죠.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으니까 그 루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갈 것이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공중급유기 KC-135 스트레이트 탱커가 대기하고 있었죠. 여기서 랑데뷰를 합니다. 공중급유 임무가 끝나고 이제 티그리스 강과 바그다드 시내를 바라보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약 오전 5시 30분 바그다드 남서쪽 도라팜스 지역에 사담 후세인과 그 지휘관 참모들이 있다고 추정이 됐었거든요. 이 도라팜스의 GPS 무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폭탄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명중하고 바로 기체를 돌려서 다시 목표 지역에서 적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이그레스라고 합니다. 이탈을 합니다. 바그다드에서 이탈한 후에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 시스템 AWACS에 무전을 보내죠. 임무 성공. 네, 조종사는 AWACS 자신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고 급유기 위치를 받고 다시 우리가 처음 이륙을 했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조종사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목표가 사담 후세인이었는지. 근데 나중에 가면서 돌아온 이후에 그게 사담 후세인 제거 작전이었구나.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진 거죠.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참수 작전이 바로 실행된 겁니다.
비록 후세인을 제거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하지만 이 작전은 이라크 지도부에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전략적인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지 않을까요? F-117 2대만 떠서 지금 작전을 수행했죠. 이 F-117 2대면은 모든 방공망을 다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을까요? 이 참수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공망 무력화, 이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을 텐데요. 근데 여기 이 참수 작전은 스트라이크와 디드 임무가 복합적으로 수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적은 전력으로 수행했던 디드 임무라고도 볼 수 있죠. 예전에 저희가 극비문서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시드 임무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시드 임무를 위해서 엄청난 전력들이 구성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참수 작전, 이라크 프리덤 작전, 여기서 보인 전력은 F-117 2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토마호크 미사일이 40발이 발사됐죠. 어떻게 보면 4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디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패키지도 없이 2대 F-117이 수행한 작전, 이거는 그 이전까지 없었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죠. 디드 임무는 적의 레이더, 지휘센터,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를 그냥 파괴하는 겁니다. 디스트럭션 하는 거죠. 예전에 시드는 서프레션, 능력의 저하를 얘기했다면 디드는 아예 영구적으로 파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이 사용된 거죠. 자, 이라크의 방공망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바그다드 지역은 우리가 슈퍼 MEG, 미사일 인게이지먼트 존, 미사일 교전 구역이라고 불릴 만큼 방어가 강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방공망은 수천 문 이상의 트리플 A 대공포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주요 군사기지 및 시설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57mm, 37mm 대공포, 그리고 자주식 대공포 시스템들이 있었죠. 그리고 수백 문의 14.5mm, 그리고 23mm 경량 대공 기관 총까지 통합 방공망의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미사일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전에 극비문서에서 시드 전력이 초기에 무력화했던 SA2, SA3, SA6 이런 전력들이 거의 안 보이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간편한 디드, 아주 전력이 적은 디드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랑 연관이 됩니다. 초반에 이라크랑 전쟁을 했었던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는 엄청난 방공망, 즉 카리 시스템, 통합 방공망 시스템을 자랑했던 이라크였는데, 이후에 연합군에 의해서 이 능력들이 제거됐죠. 그래서 통합 방공망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지방 분권적인 방공망 시스템으로 이미 능력이 저하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특히 이 미사일들은 걸프전 이후에, 데저스톰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합군이 비행 금지 구역과 레이더 기지가 작동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수 작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적의 레이더로 유도되는 미사일 시스템, 방공 시스템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작전에서의 위협은 10,000피트 이하의 대공포, 고사총, 이 정도의 위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F-117이 날아갔던 고도는 저고도 고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탑건 영화에서 뭐 저고도로 막 내려가잖아요.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고도 작전을 했다면 이번에는 미사일이 없잖아요. 저위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00피트 이상, 우리 20,000피트 이상의 고고도로 가서 작전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드나 시드를 할 때 많은 전력이 필요 없었던 이유, 적의 레이더로 유도되는 미사일 시스템이 거의 썼다. 그래서 이 작전의 주요 패키지는 F-117 2대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전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지대공 레이더 미사일이 나타날 경우 복구됐을 때를 대비한 전력들이 이미 있었죠. 이걸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비대로 채공하고 있었습니다. EA6 브라보 프라울러 아시죠? 전자전, 우리 시드 전용 항공기죠. 그리고 FA-18 호넷 한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죠. 대레이더 미사일이 이미 장착하고 채공 주위에서 채공하고 있었죠. 이런 해군의 전투기, 이라크의 방공망이 다시 살아난다면 무력화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시드와 디드 임무죠. 하지만 사용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군에서도 준비를 했었죠.
이미 시드와 디드를 위해서 임무가 투입되고 있었는데 B2 스텔스 폭격 임무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F-117A 이미 들어갔죠. 그리고 F-16CJ 버전, 이게 시드를 위해서 있는 F-16입니다. 이 F-16이 채공하고 있었고 F-15E가 타격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라크 초기 침공 당시에 이라크는 1000회 이상의 대공포 사격, 1600회 이상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를 기록을 했었죠. 그만큼 세밀한 방공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방공망이 연합공군의 노력으로 엄청난 와해를 불러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라크 방공망은 복구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와 있었고, 만약에 복구가 되면 그 즉시 제거를 해서 지금 참수작전 이전까지 적의 공군은 거의 괴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 우데이드 공항을 이륙한 F-117, 우리 탱커 KC-135랑 이 부분에서 페르시아만 부근에서 랑데뷰를 한다고 했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 살아났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리벳 조인트 그리고 정찰 자산들이 컨틴전시 플랜에서 이미 포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루트 중간중간에 에스코트 전력도 있었겠죠. 이런 전력들 보고서 여기에 적의 SA, 3, 2 이런 것들이 살아났다. 그러면 F-117 항공기는 직진입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홀딩을 하면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편대군 군장기라고 하죠. F-117 말고 기존의 다른 해군과 공군의 군장기가 있을 겁니다. 편대군을 지휘하는 조종사가 그 SA2나 3가 살아났다는 알고 바로 아까 준비했던 시드, 디드 전력 있었죠. EA6 브라보 프라울러, 그 뒤를 따라서 F-16CJ.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F-117이 지나가는 동안 제밍을 해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밍을 하고 중간에 여기서 또 살아났네? 그럼 한 대는 제밍을 하고 군장기가 F-16한테 한 대는 떨어뜨려라 해서 여기서 함을 발사해서 디드 임무를 할 겁니다. 여기는 시드 임무를 해서 무력화를 시키겠죠. 그리고 그 시간대를 통해 F-117이 유리하게 위협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이런 방안들이 아마 세워졌을 겁니다. 이건 저의 추측일 뿐이지만 이런 게 계획들이 컨틴전시 플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전력이 아예 들어와 있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날은 이런 전력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채공만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F-117이 시간이 좀 늦어서 그 무기 보고 좀 경로보다 안쪽으로 컷인해서, 우리가 숏컷이라고 하죠. 지름길로 좀 와달라, 그런 요청하는 거 외에는 다른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전력들은 왜 그럼 떠 있었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대신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 이후 지금 20년 이상이 지났죠. 지금 시점에서의 디드와 시드 임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문제는 가상의 적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현대의 디드는 조금씩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사용되었던 적의 방공망, 통합 방공체계, 그리고 SA2, SA5, SA3 이런 시스템들은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S-400, 중국의 HQ-9 같은 최신 지대공 미사일들, 그리고 이제는 2차원, 3차원 레이더가 아니라 거의 A사 레이더로 방어되고 있죠. 갈수록 시드와 디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거리도 예전에는 뭐 100km, 50km 요 정도, 지금은 사거리가 200, 300, 400 이상까지 나오죠. 어떤 무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점점 더 난해진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레이더의 기술들, 탐지 정확도, 거리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제 전투기가 보이기만 하면 바로 요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연합군의 정밀 기술, 스텔스, 전자전, 대레이더 미사일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닥 그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인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기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입안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 참수작전 사례에서 보듯이 디드, 스트라이크, 이것은 단순히 폭탄을 떨어뜨리는 임무가 아닙니다.
현대에서의 창과 방패 그리고 기술의 첨단화가 될수록 하늘을 위해서 펼쳐지는 임무, 시드, 디드, 스트라이크 임무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런 골든타임이 필요한 미션들, 시드, 디드 이런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재고고 김동경이었습니다.